안녕하십니까, YG 와이어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기반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스크 기반 테스팅의 전반적인 개념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리스크 아이템을 선정해서 리스크 분석을 진행해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 수립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스크 기반 테스팅은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프로젝트 현장에서 리스크 기반 테스팅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테스트 대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시간도 많고 인력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현실이 어떻죠? 네, 일정은 항상 촉박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테스트 환경도 항상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객이나 상위 관리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테스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리스크 기반 테스팅은 개발 프로젝트 초기부터 제품 리스크 수준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에게 리스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테스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 수립을 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리스크 식별, 분석, 계획, 추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죠. 리스크 식별은 테스트 대상이 될 항목을 식별하여 무엇이 리스크이고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리스크 분석은 리스크 아이템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가능성과 비즈니스 영향도를 분석하여 리스크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리스크 계획은 리스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리스크 추적은 리스크와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인 리스크 아이템 식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를 식별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리스크 아이템 식별은 테스트 대상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근간으로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아이템은 어떻게 식별하면 될까요? 보통 다음과 같은 문서를 참조해서 진행합니다. 요구사항 명세서, 기능 리스트, 유즈 케이스, 설계 기준서와 같은 문서들을 참조해서 테스트 대상 리스크 아이템을 도출하게 되죠. 리스크 아이템을 도출했으면 이제 리스크 아이템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아이템의 개수는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35개 이하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해관계자는 기획자, 개발자, QA, 테스트 엔지니어, 그리고 유지보수 담당자, 관리자, 마케팅 담당자, 경영진 등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관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따라서 보통 테스트 리더가 몇몇 관련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면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개발을 대표하는 관련자. 모든 개발자를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개발팀장이나 대표 개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품을 기획하는 관련자. 기획부서의 기획을 대표하는 관련자를 모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이나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쪽에 관계자를 불러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세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종적으로 리스크 아이템을 협의하고 결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가 정말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로젝트 하나를 가상으로 선정해서 리스크 기반 테스트 전략 수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아이템을 먼저 식별해야 되겠죠. 프로젝트는 와와 쇼핑몰 일부 리뉴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와와 쇼핑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기능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예요. 주로 변경되는 변경점이 결제 모듈 추가, 검색 기능 개선, 상품 리뷰 및 페이징 개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리스크 식별을 위해서 요구사항 명세서 혹은 기능 리스트 문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아이템을 도출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크 아이템을 쭉 도출해야 될 겁니다. 자, 먼저 리스크 아이템 도출 전에 양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드세요. 엑셀로 만드시고 이건 제가 이제 엑셀로 만든 다음에 카페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엑셀로 표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리스크 넘버, 리스크 아이템, 리스크 요소들을 적어줍니다. 리스크 넘버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규칙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는 YG 와이어즈 일렉트로닉 서비스 리비전 001, 002 이런 식으로 제가 넘버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셨으면 이 표를 아까 언급했던 이해관계자들에게 나눠주고 리스크 아이템을 적어달라고 한 후에 취합한 형태로 진행을 해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도출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리스크 아이템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와와 쇼핑몰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능을 분류하고 나열할 수 있어요. 크게 대분류로 공통, 회원, 전시, 상품, 주문 결제, 배송 클레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중분류로 공통의 팝업, 설정 검색, 회원의 마이 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시의 이벤트 필터 페이징, 상품의 상품 정보, 가격 정보 선택 옵션, 주문 결제의 장바구니 주문서 결제, 배송 클레임의 클레임 신청 조회와 같은 기능들을 리스크 아이템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리스크 아이템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중분류 방식이 아닌 소분류, 즉 기능 세부 단위로 쪼개서 리스크 아이템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회원의 마이 페이지 안에도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 상품의 상품 정보에도 기능들이 더 있겠죠. 또 주문 결제, 결제 쪽에도 다양한 결제 수단을 포함한 많은 기능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소분류로 쪼개서 할 경우에 리스크 아이템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리스크 아이템 식별 단위는 의미 있는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 크기인지 리스크 아이템의 수가 관리 가능한 정도인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아이템을 나열했으면 리스크 요소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리스크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리스크 요소는 기술적인 리스크인 장애 발생 가능성과 사업적인 리스크인 비즈니스 영향도로 분리해 고려하게 됩니다. 장애 발생 가능성에는 처리 복잡도, 요구사항 크기, 상호 관계 정도, 기술의 난이도, 최신성, 그리고 기존 기능의 개선 정도, 개발자 역량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비즈니스 영향도에는 사용 빈도, 사용자 중요도, 경제적 피해 정도, 외부 가시성, 평판 위험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와와 쇼핑몰 일부 리뉴얼 프로젝트에서는 리스크 요소를 이렇게 선정해 봤어요. 기술적 리스크인 장애 발생 가능성에는 복잡도, 난이도, 상호관계, 그리고 장애로 인한 영향도에는 사용 빈도, 사용자 중요도, 평판 위험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아이템을 식별했으니 각각에 대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해야 되겠죠. 리스크 수준 결정을 위한 리스크 스케일은 보통 5단계 스케일을 사용하는데요. 9 심각, 5 높음, 3 보통, 1 낮음, 0 없음을 의미합니다. 리스크 수준을 결정할 때도 역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보통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아이템이 리스크가 높고 중요하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리스크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각자 리스크 스케일을 결정한 다음에 모여서 협의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같이 모여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크 아이템에 대한 리스크 수준 점수를 같이 한번 매겨볼게요. 자, 공통의 팝업 해보겠습니다. 공통의 팝업이 얼마나 복잡도가 있을까요? 네. 1 낮음, 난이도는 1 낮음, 상호관계는 0 없음, 그래서 합계 2, 장애로 인한 영향은 사용 빈도 3 보통, 사용자 중요도는 1 낮음, 평판 위험도는 3 보통, 합계 7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회원의 마이 페이지의 복잡성이 5 높음, 그리고 난이도가 5 높음, 상호관계가 1 낮음, 합계 11, 임팩트의 사용 빈도가 9 심각, 또 사용자 중요도도 9 심각,
평판 위험도는 5 보통, 5 높음, 합계 23. 이런 식으로 수준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 리스크 수준 점수를 주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협의를 통해 결정된 리스크 아이템별 리스크 수준을 리스크 분석 테이블표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크 아이템 27개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크 수준 점수를 다 정했어요. 자, 이 점수를 이제 리스크 분석 분포도에 표시할 건데요. 장애 발생 가능성과 장애로 인한 영향의 각 리스크 아이템별 합계 점수를 이렇게 리스크 매트릭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석 분포도는 Y축에 장애 발생 가능성 리스크 요소의 총점, X축에 장애로 인한 영향에 대한 총점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보시면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장애로 인한 영향도도 높은 시비어 테스팅 에어리어 영역에 결제, 쿠폰 포인트, 로그인과 같은 리스크 아이템들이 보이네요. 이 영역은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장애로 인한 영향은 높은데 장애 발생 가능성은 낮은 영역인 인텐시브 테스트 에어리어 비즈에는 주문 내역, 페이징, 클레임 신청과 같은 기능들이 보이네요. 역시 테스트를 해야 하는 영역이죠. 또한 장애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장애로 인한 영향은 낮은 영역인 인텐시브 테스트 에어리어 테크에는 클레임 조회 설정과 같은 기능이 보입니다. 역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장애 발생 가능성도 낮고 장애로 인한 영향도 낮은 영역인 펀더멘털 테스트 에어리어에는 공지사항, 팝업, 탈퇴 기능이 보입니다. 여기는 테스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자, 이제 리스크 계획 단계로 가볼게요. 리스크 기반 테스트 전략은 리스크 분석 분포도인 리스크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리스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리스크 영역별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리스크 매트릭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장애 발생 가능성도 높고 비즈니스 영향도도 높은 STA 영역은 반드시 강도 높게 테스트를 해야 하는 영역인데요. 어떤 전략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까요? 즉, 리스크 높은 영역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하는 것일까요?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 요소를 먼저 알아볼게요. 전략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 설계 기법, 테스트 자원 환경, 테스트 수행, 종료 조건, 기타 사항 등을 전략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설계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설계 기법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설계할지, 그리고 테스트 비용, 테스트 시간, 테스트 인원을 얼마나 투입할지, 테스트 환경은 어떻게 구축할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테스트 수행 측면에서 보면 풀 테스트를 진행할지 부분 테스트를 진행할지, 그리고 풀 테스트를 할 경우 몇 번을 할지, 확인 테스팅은 얼마나 진행할지, 리그레션 테스팅을 진행할지 아니면 안 할지, 혹은 부분적으로 할지 풀로 진행할지 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탐색적 테스트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지도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테스트 종료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프로젝트 종료 조건도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문서 리뷰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도 봐야 될 것이고, 테스트 자동화를 적용할지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리스크 매트릭스로 다시 와서 같이 테스트 전략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STA 영역은 반드시 강도 높게 테스트를 해야 하는 영역이죠. 어떤 전략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4가지 요소를 고려했는데요. 이런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기법 중에서 몇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상태 전이 테스팅, 페어와이즈, 경계값 분석, 이런 설계 기법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고, 또 고급 인력을 투입하고 다수의 인력을 투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풀 테스트를 진행하고 확인 리그레션 테스트도 강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료 조건을 강화하고 문서 리뷰도 강도 높게 할 수 있겠죠. 또한 테스트 자동화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 비즈 영역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여기도 리스크가 높은 영역이니까 설계 기법을 적용하고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고 풀 테스트 진행하고 확인 리그레션 테스트 강화하고
종료 조건 강화하고 문서 리뷰도 진행하고 테스트 자동화도 적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ITA 테크는 ITA 비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FTA 영역은 리스크가 낮은 영역이니까 테스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면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설계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해서 기본 기능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종료 조건도 보통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테스트 우선순위 관점에서 보면 단위 통합 테스트 단계인 하이 레벨 테스트에서는 기술적인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TA, ITA 테크, ITA 비즈, FTA 순서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즉, 비즈니스 영향도보다는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테스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시스템 인수 테스트 단계인 상위 레벨 테스트에서는 사업적인 영향도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STA, ITA 비즈, ITA 테크, FTA 순서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즉, 장애 발생 가능성보다는 비즈니스 영향도가 높은 영역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영역별로 어떠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테스트 대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표를 보시고 각 프로젝트에 맞게끔 전략 요소를 선정해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을 수립한 후에 반드시 이해관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리스크 기반 테스트 전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상황상 리스크 기반 테스트의 모든 단계를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조금씩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YG 와이어즈였습니다.